이상하죠? 크게 쓴 돈이 없는데도 통장 잔고가 자꾸 얇아집니다. 저는 30년 은행 창구에서 똑같은 표정을 수없이 봤습니다. 고지서를 한 장씩 꺼낼 때마다 작아지는 어깨, 자동이체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덜컥 내려앉는 마음. 관리비, 전기요금, 휴대전화, 약값, 교통카드 충전. 눈에 띄게 소비한 기억은 없는데 그 작은 파도가 매달 밀려와 모래성을 허물어뜨립니다. 문제는 얼마 썼나가 아니라 어떻게 나가나였습니다. 돈이 새는 곳은 구멍이 아니라 리듬에 있었거든요. 리듬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25일이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리듬이 있으니 나가는 리듬, 공과금, 카드 대금과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에는 들어오는 리듬이 약해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전부이거나 심지어 연금 수령일도 제각각이라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반면 나가는 리듬은 훨씬 규칙적이고 빈번합니다. 자동이체일, 통신요금일, 관리비일, 약국 결제일. 결국 안 썼다가 아니라 리듬이 깨졌다가 잔고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 고정비의 착시입니다. 사람은 큰 지출엔 경계심이 생기지만 작은 정기 지출엔 관대해집니다. 19,000원, 7,800원, 12,000원. 이런 구독형 비용이 3개만 모여도 한 달 4만 원대, 1년에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약값도 비슷합니다. 만성질환 약이 3만 5천 원, 영양제가 2만 원, 혈압기 소모품이 1만 원. 합치면 한 달 6만 7만 원이고 1년에 80만 원 안팎입니다. 숫자를 더해보면 별거 아닌 돈이 아니라 알아서 빠져나가는 월급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영수증이 저거 불편함을 덜 느낄 뿐 통장에는 확실히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이유는 망이 일시 수령의 공백입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목돈을 정기예금에 맡기고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게 이득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율 표기만 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1년, 2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메우나요? 결국 다른 통장에서 조금씩 당겨 쓰고 부족하면 적금을 깨고 그러다 보면 원금은 그대로라는 안도감 대신 내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만 자랍니다. 저는 이 공백을 무수입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차는 연료를 태우고 통장은 잔액을 태웁니다. 목적지에서는 이자를 한 번에 받지만 터널 안에서의 허기를 못 버티면 중도해지라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넷째 이유는 현금 흐름표의 부재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월급 명세서는 있지만 은퇴자를 위한 월 생활비 명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얼마 남았는지에서가 아니라 다음 달도 버틸 수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저는 가장 먼저 3가지 칸만 채웁니다. 들어오는 돈, 연금 이자, 나가는 돈, 고정비, 변동비, 비상비, 의료 경조. 이 표를 적는 순간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불안의 정체가 숫자로, 숫자가 선택으로 바뀝니다. 한 달에 23만 원이 모자라네요. 그럼 15만 원은 이자로, 나머지 8만 원은 기초연금 절약으로 메울 수 있어요. 막연함을 칸 하나로 바꿔주는 것, 그게 통장 잔고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이유는 세금과 수수료의 그림자입니다. 이자소득세 14%, 지방세 1.4%, 합쳐서 15.4%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1년에 이자 120만 원을 받으면 세금만 18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은근한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 체크카드 연회비가 더해지면 연간 3만 5만 원이 더 사라집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라면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칸은 신청해야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통장은 메달 같은 곳에서 조금씩 피를 잃습니다. 여섯째 이유는 안전 신호의 부재입니다. 돈은 온도계가 없습니다. 대신 경보등이 필요합니다. 잔액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 울림, 의료비 월 10만 원, 초과시 경보 울림 같은 스스로의 규칙이 없다면 우리는 늘 늦게 알아차립니다. 카드값이 이미 결제된 뒤, 약국에서 이미 긁은 뒤, 관리비가 이미 빠져나간 뒤, 경보는 사후 통보가 아니라 사전 멈춤이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는 복잡한 앱 대신 달력의 빨간 점 3개만 찍자고 권합니다. 연금 입금일, 고정비 이체일, 이자 받는 날. 이 3점이 보이는 순간 돈의 흐름은 머릿속이 아니라 달력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장어는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라 흐르는 그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어가 줄어드는 6가지 실체입니다. 쓰지 않아서 남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리듬이 없어서, 작은 고정비가 눈에 안 보여서, 망이 터널에서 허기를 참지 못해서, 표가 없어서, 세금과 수수료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경보가 없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는 이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의 방향을 틀 겁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막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구조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월급의 리듬을 다시 심고 터널을 짧게 만들고 세금의 그림자를 줄이면 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불안해서 수면제를 찾았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불안하실까요? 제가 묻자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점을 찍었습니다. 연금일, 15일, 공과금 10일, 통신비 13일, 약값 매주 목, 그리고 이자 받는 날은 공란으로 남았습니다. 선생님, 이자 받는 날이 없네요. 그 말이 끝나자 어르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찍히는 구조를 만들기로 약속했고 3달 후 어르신은 같은 금액을 가진 채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호는 비슷한데 마음이 다릅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게 노후의 이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안심이요. 이 영상의 처음에서 저는 리듬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듬의 첫 박자를 예고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장호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장치, 매달 찍히는 돈을 만들 겁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 2번째 월급을 심을 겁니다. 거창한 투자도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은행, 이미 익숙한 예금으로. 다만 방식은 바꿉니다. 만기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숫자와 마음이 동시에 숨을 쉬도록 리듬을 되살릴 겁니다. 지금 잠깐 당신의 통장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달 10일, 13일, 25일에는 무엇이 빠져나가나요? 그리고 그 사이 당신의 통장에는 무엇이 들어오나요? 공백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채울 자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빈칸에 이름을 적겠습니다. 월지급식, 그리고 안심. 돈이 있어도 왜 불안할까요? 은행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윤정 씨, 제 통장에 8천만 원은 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놓여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은 지금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잃고 계시구나 하고 느낍니다.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단 하나.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날이라는 확실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25일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카드값이나 공과금은 그 뒤로 빠져나갔죠. 들어오는 박자가 있으니 나가는 박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박자가 끊깁니다. 돈은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통장은 잠잠합니다. 그 정적이 바로 불안의 소리입니다. 67세 김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받은 5천만 원을 두 계좌에 나누어 넣고 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연금은 금방 다 나가고 통장은 줄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김 씨는 통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액은 줄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이 불확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 가지나 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국민연금 하나요. 그 순간 문제의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듬이 하나뿐이라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분, 68세 최명학 어르신은 통장에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돈이 금방 사라질까봐 걱정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단순한 표를 그려드렸습니다. 들어오는 칸엔 연금, 나가는 칸엔 생활비, 약값, 관리비, 그리고 이자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자 들어오는 날이 없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빠져나가는 것만 보는 거군요. 그날 이후 그는 예금 방식을 바꾸고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찍히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냈어요. 내 돈은 그대로 있고요. 이처럼 돈의 리듬을 다시 심어주면 통장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합니다. 불안을 메우려다 위험을 택하는 것이죠. 최근 복지관 상담에서 만난 70대 부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요. 주변에서 추천한 펀드에 넣었어요. 2달 만에 15%가 됐어요. 부부는 조금이라도 불리려 했는데 오히려 잃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손실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적은 위험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의 부족입니다. 30대라면 다시 벌면 되지만 70대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불안은 늘 빈자리에서 자랍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달 작지만 확실한 흐름, 그것이 불안을 덮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조용한 게 무서운 것입니다. 장어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 달 10일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날, 같은 날 통장에 12만 원의 이자가 찍힙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죠. 이자 입금 100,000원. 그 짧은 알림 한 줄이 마음을 바꿉니다. 아, 나도 여전히 벌고 있다. 불안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들어옵니다. 결국 노후의 불안은 없음이 아니라 멈춤에서 옵니다. 통장은 멈췄는데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물가도, 약값도, 세금도. 그래서 우리는 통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노후 자금 관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불안하다면 그건 돈이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그 불안을 멈출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위험한 투자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돈이 매달 숨쉬게 하는 구조, 월지급식 예금을 심어주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72세 정순옥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분은 똑같은 돈으로도 어떻게 매달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변화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돈을 불리려는 순간 불안이 기회로 둔갑하고 기회는 유혹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유혹은 어느새 당신의 평생 모은 돈을 집어삼킵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 그 광경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까지 안전하다더라 는 말에 속아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오는 모습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9세 정만수 어르신은 은퇴 후 모은 6천만 원을 지인의 소개로 정부 인증 고수익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게 들렸죠. 한 달에 2% 이자, 원금 보장, 게다가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설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돈이면 손자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있었는데 정 어르신의 눈빛엔 깊은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기꾼이 교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정 어르신이 은행보다 말 한마디를 더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율보다 위로에 약합니다. 이건 어르신들 전용 상품이에요. 요즘 다들 이걸로 이자 2배 벌어요. 안정적인 수익 정부도 인정했어요. 이런 문장들은 달콤하지만 단 한 글자만 바뀌면 진실이 됩니다. 이건 어르신 전용 함정이에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피해자들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형 사기, 안전상품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은행 이자가 낮아서 불안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불안합니다. 그 틈에 누군가는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건 안전합니다. 그렇게 평생 쌓은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할수록 단순하게 가세요. 불안이 큰 사람일수록 복잡한 상품에 끌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설명일수록 전문적인 느낌이 나니까요. 그러나 진짜 안전한 금융은 설명이 짧습니다. 넣으면 이자 준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금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행은 믿는데 은행 이자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권하는 펀드에 넣었다가 1년 만에 원금이 30% 줄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하루에 10번씩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불리세요. 대신 지키세요. 그리고 월지급식 예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나 3달 뒤 할머니는 웃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정 씨, 이자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그날이 제 월급날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리듬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은 이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위험은 이자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진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반대는 틀립니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은행이라도 상품 구조가 복잡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크거나 우대 조건을 놓쳐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율보다 구조를 보세요. 노후의 돈은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지키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어도 평온합니다. 벌려는 사람은 돈이 늘어도 불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전한 흐름을 만드는 구조. 그 구조의 이름이 바로 월지급식 예금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72세 정순옥 씨가 똑같은 돈으로 어떻게 매달 이자를 받으며 웃음을 되찾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제는 이자가 내 월급이에요 라고 말했던 순간 그 목소리 속엔 평생 찾던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72세 정순옥 어르신의 상담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2년 전 은행 직원의 권유로 5천만 원을 일반 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이율은 4.2%, 만기는 2년. 2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도 크고 좋지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2년 동안 단 한 푼의 이자도 통장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뺏으셨죠.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만약 이 돈을 월지급식으로 하셨다면요? 한 달에 약 17만 원씩 들어왔을 겁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제 손을 봤습니다. 그럼 2년 동안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돈이면 약값, 관리비, 손주 용돈까지 해결되셨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순옥 어르신은 손을 모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바로 은행에 함께 가서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월지급식 예금으로 재가입했습니다. 금리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매달 받는 구조. 한 달 후 어르신은 환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관리비는 이자로 냈어요. 그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같은 금리, 같은 은행, 같은 돈. 달라진 건 단지 리듬뿐이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은 단순히 이자를 나눠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 급여 시스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그건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안도감입니다. 매달 이자가 찍힐 때마다 사람은 다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은 대부분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다는 정적에서 생깁니다. 그 정적을 깨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이 리듬입니다. 물론 모든 예금이 월지급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은행에 따라 월이자 지급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가입할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예금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금이라는 단어만 듣고 동일한 상품이라고 착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만기 일시 지급형과 월지급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언제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매달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72세 박인자 어르신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퇴직금 4천만 원을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65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 매달 25만 원씩 부족했죠. 이러다 통장이 텅 비면 어쩌죠? 그 불안함 때문에 밤마다 장부를 썼지만 잔액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천만 원을 월지급식 예금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금리는 연 4.2%, 계산해보니 한 달 세전 이자는 약 14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셨기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었죠. 즉, 세금 없이 14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 찍히는 구조입니다. 그 후 어르신은 매달 자신의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달 약값은 이자로 냈어요. 아들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좋네요. 그 한마디에 담긴 자존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월지급식 예금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건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서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 그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통장이 조용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매달 찍히는 이자 한 줄이 있으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박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에 세금 없는 혜택을 더할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노후의 황금 열쇠입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자를 100% 받는 방법.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면 당신의 통장에 남는 건 단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며 가장 아쉬워하셨던 부분입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은행 이자 받으면 세금 떼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65세 이상이라면요. 우리는 보통 이자를 받을 때 14%의 세금을 냅니다. 100만 원을 받으면 14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매달 누적되면 1년에 25만 원, 10년이면 250만 원입니다. 한 달 약값으로 계산하면 무려 1년치 약값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영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과세 종합저축. 말 그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예요.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억 원 한도. 즉, 예금 원금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73세 한영석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저는 매달 이자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세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통장을 확인해 드렸더니 5년 동안 무려 120만 원의 세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비과세 신청 안 하셨네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어르신. 은행에서 따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20만 원이면 손주 학원비예요. 너무 아깝다. 그날 저는 어르신과 함께 은행에 가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65세 이상이라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하려고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만 말하면 바로 등록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신청으로 앞으로 수년간 세금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은행을 합쳐서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총 1억 1천만 원이죠. 이 경우 1억 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1천만 원은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예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합산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하나,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한 은행이 만약 부도가 나더라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넣으실 경우에는 두 은행으로 나눠서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하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은 은행마다 따로 해야 하나요? 정답은 네, 은행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A은행에서 했다고 B은행에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하실 때마다 꼭 물어보세요. 이 예금 비과세 등록됐나요? 그 한마디로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70세 최정숙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정 씨, 저는 세금 조금 내도 괜찮아요. 귀찮아서 그냥 두려고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귀찮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신청하면 그 이후 평생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 후 할머니는 은행에 다녀오신 뒤 전화하셨습니다. 정말 세금이 안 빠지네요. 이게 진짜로 되네요. 그 목소리엔 기쁨보다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예금은 월지급식으로 바꾼다. 2.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한다. 3. 1억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예치한다. 이 세 가지를 실행하면 당신의 통장은 매달 이자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월급엔 세금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돈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의 차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꾼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분들은 불안 대신 여유를, 걱정 대신 취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장은 단 한 번도 다시 조용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부를 처음 만난 건 2022년 초 봄이었습니다. 74세 윤동식 어르신과 70세 김선화 여사님. 두 분은 평생 맞벌이로 성실히 살았고 은퇴 후 모은 돈이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풍족해 보였지만 마음속엔 늘 불안이 깔려 있었죠. 은행에 넣어두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무섭고. 윤 어르신의 손끝은 꼼꼼하게 정리된 통장 위에서 자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세요? 국민연금이 둘이 합쳐서 110만 원 정도요. 생활비는요? 한 달에 150만 원쯤 나가요. 근데 언제 병원비가 생길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1억 3천만 원을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시고 A은행에 7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두 군데 모두 월지급식 예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자가 매달 들어옵니다. 세금도 한 푼 안 떼이고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23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23만 원이요? 네. 그 돈이면 관리비, 약값 다 내고도 손주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3달 후 윤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 오늘 또 이자가 찍혔어요. 우리 부부가 요즘은 문화센터 다녀요. 제가 서예 배우고 아내는 요가 배워요. 그 돈으로요. 이런 여유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주는 자유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흐름. 그 리듬이 삶의 박자를 되돌려줍니다. 사람은 통장이 조용할 때 가장 불안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마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통장에 매달 이자가 찍히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윤동식 어르신 부부는 그 이후로 손주 돌보며 여행도 다니고 노후를 살아내는 대신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도 맞는 건 아닙니다.
첫째, 중도 해지 금지. 만기 전에 찾으면 약속한 금리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장 쓰지 않을 돈만 넣으세요. 둘째, 고금리 유혹 조심. 연 10% 이자, 정부 보증 상품 같은 문장은 거의 100% 사기입니다. 요즘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노년층 금융사기 피해자 중 72%가 고이율 미끼 상품에 속았다고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인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은 결코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이건 이율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상담자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다. 윤정 씨, 젊었을 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 통장이 매달 숨 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이란 결국 시간을 안심으로 바꾸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예금은 월지급식으로. 2.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3. 1억 원 이상이면 두 은행으로 나눠서 예치. 4. 정식 금융기관 외의 상품은 절대 금지. 5. 예금할 땐 이율보다 구조를 확인.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불안 대신 안심으로 채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저녁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시니어 월지급식 예금 검색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돈은 벌 때보다 쓸 때 성격이 드러나고 노후의 평화는 그 리듬을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 이웃 어르신께 공유해주세요.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인생. 그건 돈이 아니라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운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잊지 말고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이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